안녕하세요. 메가스터디 국어 영역 대표 강사 강민철입니다. 새로운 기출 분석 그 다음 커리 피드백 과정으로 돌아왔습니다. 피드백이 여러분 이 영어 단어 feed에다가 숫자 100이 붙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피드백이라고 부르는 건데 제가 이제 왜 이런 제목을 짓게 되었는지 일단 그 강의명 소개부터 좀 해보자면 여러분들이 일단 일상 언어적으로 알고 있는 피드백은 이거죠. 입력과 출력을 갖춘 시스템에서 출력에 의해 다시 그 입력을 변화시켜보는 일. 그래서 목표 행동과 실제 행동과의 차이를 없애기 위한 메커니즘, 즉 오차를 줄여가는 과정인 거죠. 네. 성적의 발산을 위한 이 조율 과정이라는 어떤 취지로 이 단어를 일단 활용하려고 했었고요. 그리고 이 피드백의 앞에 있는 이 feed라는 것도 뭔가를 먹이다, 영양분을 공급하다라는 뜻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들한테 뭔가를 좀 떠먹여 주는 겁니다. 물론 뭐 강기분, 세기분도 그러한 느낌의 과정이었습니다만은 이 과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영양분을 공급하다의 그 feed와 이 목표 행동과 실제 행동과의 괴리를 없애기 위한 이 피드백, 거기에서 좀 아이디어를 얻어가지고 최종적으로 피드백 100점을 위해 영양분을 공급해보자. 이런 어떤 취지로 강의명을 잡았고요. 좀 오글거리죠. 근데 원래 좀 오글거리는 게 직관적으로 좀 기억에 좀 잘 남습니다. 이번 피드백 과정의 기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 필요 없고 일단 실전에서 잘 읽어야 돼요. 근데 실전에서 우리가 보는 글은 한 번쯤 읽어본 기출문제 글인가요? 안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지문도 실전에서 읽기 위해서 우리가 또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낯선 지문을 통해서 훈련해야 됩니다. 평가원 지문의 어떤 그 분석, 근데 그 분석 다음 과정이 필요한데 학생들은 1년 내내 평가원 지문만 읽는 경우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건 새로운 지문에 대한 어떤 도전? 이런 것들이 좀 두려운 친구들이 특히 그래요. 그러면서 계속 읽었던 걸 읽으면서 자족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은 생각이 굉장히 경직됩니다. 굉장히 위험해요. 읽었던 걸 읽으면 솔직히 아는 내용이고 답도 하니까 마음은 편할지 몰라도 사고 과정은 뭔가 좀 늘지는 않을 겁니다. 저를 믿어주시고요. 제가 하라는 대로 이렇게 낯선 지문, 처음 보는 지문, 그러면서도 좀 좋은 지문, 물론 조금 어려울 거예요. 그런 지문을 이렇게 뚫어보는 과정을 꼭 가지십시오. 목표는 물론 안정적인 상위권으로의 도약이죠. 이 국어에서는 이 단어가 되게 중요합니다. 수학과 영어는 그 부동층이라는 게 있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어렸을 때 영어 유치원 다녔어. 뭐 또는 외국에서 살다 왔어. 영어가 막 1등급이었다가 4등급 나오고 그런 경우 있나요? 사실 그렇지 않아요. 그 친구들은 심지어 영어 공부를 매일같이 하지 않아도 이미 알고 있는 단어도 많고 이 문맥을 대하는 느낌 자체가 다르거든요. 즉 안정적인 부동층의 영어 그리고 수학 같은 경우에는 콘크리트층이라고 하죠. 있어요. 근데 이제 국어는 거의 그런 층이 뭐라 그럴까? 없다고 해야 되나? 있더라도 굉장히 얇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 목표로 하는 거는 안정적으로 그럼 상위권에 한번 도약을 해보자. 그럼 안정적인 상위권 도약을 위해서 뭘 필요할까?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25학년도 수능도 그렇고 24학년도 수능도 그렇고 결국 처음 보는 대목을 누가 얼마나 잘 깔끔하게 읽어주느냐. 이거는 EBS에 나온 내용도 아니고요. 기출문제에 있는 내용도 아니에요. 선생님 EBS 연계 다 하잖아요. 맞아요. 독서 세 지문 심지어 연계하거든요. 근데 그거 일면을 잘 들여다보면 예를 들어서 그 인터넷 댓글과 관련된 그 명예훼손죄 여러분 그 지문 기억나시죠? 정확하게 리프킨과 관련된 1, 2문단이 EBS에 있는 내용이고 저도 강민철이 EBS 분석에서 다뤘던 내용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대목 아시잖아요. 제가 새로운 기출 분석에서 했지만 저 적중했다고 많이 얘기 안 할게요. 왜? 솔직히 쉬워요. 제가 적중한 그 EBS 대목이 쉬운 대목이에요. 근데 변별을 한 이 구간, EBS 웹부분, EBS에서 다루지 않은 부분이거든요. 여기가 어려웠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보기 문제를 냈었죠. 그래서 결국에 안정적인 상위권, 즉 100점에 수렴하는 어떤 그 실력대 거기로 들어가려면 뭘 잘해야 되지? 처음 보는 내용을 잘 읽어야 돼요. 처음 보는 내용. 물론 기출 외이기도 하죠. 기출이랑 겹치는 내용이 또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처음 보는 지문을 통해서 훈련하는 구간을 1년 그 과정 안에서 꼭 가져야 돼요. 그래서 준비한 게 피드백입니다. 이걸 거치고 나면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잘하는 건 더욱 잘할 거고요. 뭐 난 특히 과학기술을 잘해. 더 잘할 겁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좋은 과학기술 모음집이 될 거거든요. 아, 나는 인문철학 조금 약해. 나는 입장, 견해 이런 거 잘 못 읽어. 약점 보완될 겁니다. 강점은 더욱 강하게, 약점은 보완하는 과정을 마련해봤습니다. 이게 이 피드백 과정의 기치입니다. 우리 슬로건이고요. 그러면 어떻게 준비를 했느냐? 아, 교재 이미지가 좀 더 실물처럼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 아무튼 PPT 사양상 뭐 요 정도만 지금 나온 것 같습니다. 실물은 예쁠 거예요, 여러분. 자, 일단 제가 전년도에서 받았던 어떤 뭐랄까 이렇게 쉽게 해서 학생들의 불만 같은 거죠. 왜 강기분, 세기분은 분건이 되어 있는데 피드백은 해설지 보기 힘들게 분건을 안 해놨느냐. 분건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제작비 이슈 때문에 그런 건데 아무튼 뭐 분건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어렵기 때문에 다시 풀어보고 싶을 거예요. 제가 강기분, 세기분에서 복습 시트를 추가하니까 애들이 좀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막 리트 지문 찾아가지고 인쇄하고 그런 것도 번거로우시잖아요. 게다가 이감 지문은 어디 가서 인쇄를 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복습 지문을 또 추가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강기분, 세기분과 교재 구성을 동일하게 맞췄다라는 뜻이고요. 내부에 들어가는 컨텐츠는 뭐냐면 일단 수능 적합도가 높은 리트 지문들. 그리고서 23에서 25까지의 이감 데이터 중 가장 좋은 지문이라고 제가 좀 자신 있게 표현할 수 있었던 건 어떻게 보면 저는 22부터 해설을 했죠. 데뷔해 때부터 계속 해설을 해왔으니까. 제가 이제 데뷔를 한 게 이제 4년 정도 됐네요. 그렇죠? 뭐 오래되진 않았습니다만 어찌됐건 매해 이감과 함께 해왔는데 22 이감 지문은 없어요. 자, 23부터 25까지 3개년에서 저는 한 회차도 빠짐없이 전부 해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다 영상으로 남아있고요. 해설을 또 현장에서 했기 때문에 제가 또 잘 알죠. 뭘 잘 아느냐. 피상적인 정답률을 그냥 아는 게 아니라 뭐에서 반응이 좋았고 뭐는 너무 어려워해서 애들이 그냥 놔버리거든요. 그런 건 또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너무나 어려운 건 또 빼야 된다는 거 저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어디서 끊어야 되는지 그 선을 잘 알고 있고 딱 어느 정도 적정선이 학생들한테 잘 수용이 되는지 그 현장 분위기를 알고 있기 때문에 가장 좋은 지문들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감한테 너무 고마운 건 제가 이게 딱 연말이 끝나면 그러니까 연말이 되면 그 당해 이감 중에서 해설했을 때 가장 좋았었던 것들을 S급 지문들로 표기해서 엑셀 파일을 넘기거든요. 정확하게 한 지문도 예외 없이 전부 제공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3, 24, 25에서 가장 좋은 지문들을 우리가 확보했다라고 제가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고 당연히 현장에서 해설한 영상들이 있기 때문에 해설 강의도 다 첨부가 가능하다라는 거. 자, 아무튼 그래서 가장 좋은 이감 지문들과 리트 지문들 선별해가지고 교재를 구성했습니다. 총 70지문이고요. 과학기술을 제가 이렇게 딱 웬만하면 비슷하게 이제 맞추려고 했는데 결국 과학기술을 좀 많이 못해. 그래서 과학기술 지문을 조금은 더 늘려서 이렇게 교재를 구성했다라는 거 일단은 말씀을 드립니다. 교재와 관련한 얘기로 마치면 안 되죠. 그래서 강의 전체적인 어떤 그 구성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강의를 들어보면 알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기본적으로 세기분 익힘책의 구성이 지금 딱 비슷하지 않나요? 어려운 리트 지문들 좀 있고 그리고 이감 지문들 해설 영상을 좀 올려놨고 거기서 들어본 친구들 알겠지만 강기분, 세기분처럼 야 글이라는 건 이렇게 읽는 거야. 문장과 문장의 관계는 이런 식으로 잡아가는 거야 라는 원론적인 해설을 한 게 아니라 이거 이감 모의고사 지문을 가져온 거거든요. 모의고사 해설을 할 때는 어떻게 해설할까요? 이게 만약에 실전이면 이 블럭은 그냥 요 정도 읽어두고 요렇게 해두고 이렇게 처리한 다음 넘어가야 돼. 실전에서 시간 제한이 있기 때문에 요 단락은 이 정도 하면 돼. 그런 식으로 해설을 잡아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네 실전 독해에 초점을 맞춘 강의 이런 성격이 좀 강기분, 세기분에 비해서는 좀 가미가 되어 있겠죠. 그렇죠? 실전 모의고사에 있는 지문들을 갖고 온 거니까요. 그래서 자 일단 이게 첫 번째 포인트가 될 거고 두 번째는 그렇다고 해서 강기분, 세기분에서 했었던 얘기랑 생판 다른 얘기를 하고 있으면 안 되죠. 강기분, 세기분에서 제가 말씀드린 방향대로 제가 또 글을 뚫는 모습을 보여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강기분, 세기분의 연장선이다. 그래서 표지도 비슷하게 만든 거예요. 세기분이랑 여러분 이 피드백이랑 나란히 두면 이 표지의 상징적인 의미가 보일 겁니다. 여러분. 아, 내가 약간 진화되어 가고 있는 거구나.
지금 이 지문들이 이렇게 흩날리는 것은 어떠한 지문들로부터 자유로움을 얻을 수 있다는 뜻이구나. 세기분 표지의 연장선이에요, 여러분. 빅데이터를 마련해 놓고 새로운 지문에 막 써먹어 봐야죠. 그렇죠? 아무튼 그래서 강기문 세기분이 계속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실전에서 해야 될 생각을 강조하겠지만 전 지문 한 지문대 예외 없이 강의가 업로드 될 예정이고요. 이미 지금 제가 OT를 찍는 시점에서는 강의 업로드를 먼저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진짜로 확인도 하실 수 있습니다. 일부는 스튜디오에서 했고요. 일부는 현장에서 했는데 현장 강의가 좀 더 많지 않나 싶은데 어찌됐건 현장 앤드 스튜디오 이렇게 세트 단위라는 걸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23에서 25 이감 데이터 중 최고 퀄리티 지문을 선별했다는 거 제가 아까도 충분히 설명했으니까 다시 한번 언급을 드리고 요거 그리고 저희가 이감으로부터 받은 지문은 그 강사들한테 다 알아서 배분을 해요. 이감에서. 그래서 겹치지 않으니까 이 피드백에서만 풀어볼 수 있다는 거. 제가 그리고 선별한 그 엑셀 자료에서 한 지문도 누락 없이 이감사 너무 고마워요. 줬기 때문에 여러분들 풀어보면 딱 알 거예요. 딱 적당히 어려우면서 적당히 또 아주 깔끔하구나 라는 걸 아실 겁니다. 4월 18일에 교재가 입고가 되었고 강의들도 다 올라가 있으니까 확인을 해보시면 될 거고요. 그리고 또 이제 과학기술은 잘하는데 인문철학은 좀 약해. 근데 난 또 경제, 법, 사회지문은 좀 적당히 하는 것 같고. 그러면 이제 그 친구는 인문철학만 사면 될까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선택을 좀 열어두기 위해서 세트 단위로 안 묶고 분권을 해서 일단은 올려는 놨는데 저는 가급적이면 비슷한 어떤 퀄리티의 비슷한 난이도니까 자기가 잘하는 건 더 잘하게 만드는 게 핵심입니다. 웬만하면 세 개를 다 같이 사가지고 강의도 그렇고 지문도 그렇고 해설지도 그렇고 다 뭔가 어떤 그 통일감이 있어요.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질문이 제일 많아요. 그러니까 인스타그램으로 질문을 좀 해주시는데 제가 세기부터도 말씀드렸는데 Q&A 게시판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인스타그램으로 질문을 너무 많이 받아서 사실 좀 답변을 그래도 제가 또 안 하진 않아요. 또 일부러 하기 때문에 또 계속 질문을 해주는 것 같기도 한데 솔직히 조금 지치거든요. 그래서 부탁드리는데 저희 숙련된 조교들이 좀 많습니다. 이런 형식적인 것 질문 답변하는 조교들도 또 따로 제가 담당을 뒀으니까 질문 같은 거 생기면 제발 Q&A 게시판에 좀 남겨주세요. 부탁을 좀 드릴게요. 아시겠죠? 자, 몇 등급 이상부터 수강하는 게 좋을까요? 올해 3월 모의고사 기준으로 말씀을 좀 해주세요. 아무래도 이걸 발간 시점이 4월 18일, 19일 요쯤 되니까 3모 기준밖에 없어요, 애초에. 6모 기준으로 하면 좀 더 좋았을 것 같은데, 자, 어쨌든 3모 기준으로 말씀을 좀 드려본다면, 하필 25학년도 3월 모의고사가 상당히 어려웠어요. 아시죠? 그러니까 더더욱 걱정을 좀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일단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도 이런 말씀을 드렸죠. 수학, 영어는 부동층, 콘크리트 층이 탄탄한 반면 국어는 사실 그런 층이 없다고. 그래서 사실 지금 여기서 상위권 어떤 포지션의 아이들을 잡기가 상당히 좀 애매한데 제가 과외할 때도 그 당시에도 좀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1등급 중하위권 그러니까 100분위 기준으로 한 97%? 96% 있죠. 얘네 애매해. 얘네 언제든지 3등급까지 떨어질 수 있는 애들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100분이 한 85까지, 그러니까 3등급 초반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제 느낌상으로는 얘네들은 그냥 같은 애들이에요. 큰 차이가 없어요. 진짜로. 그러니까 수능에서 결과적으로 이 차이는 커요. 대학이 바뀌니까. 근데 이 과정상에서, 아니, 얘는 1등급이고 얘는 3등급인데 왜 이렇게 읽는 속도도 비슷하고, 왜 이렇게 읽어온 과정도 비슷하고, 체크하는 부분도 비슷하고, 결국 내가 너 어떻게 읽었어? 하고 설명을 해보라고 하면 설명하는 양상도 좀 비슷하더라고요. 과외했을 때 근데 이게 그룹 과외도 그렇고 개인 과외도 그렇고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얘들이 왜 비슷할까 하고 봤더니 일단 여기에는 점수 차이도 크지 않지만 언제든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층이더라고요. 왜냐하면 다음 시험 보면 또 이게 또 바뀌어 있어. 그래서 이게 사실 그날의 어떤 포텐 컨디션 같은 거, 잠 잘 자고 말고 되게 크잖아. 그리고 그날의 그 시험 궁합, 이거 되게 중요해요. 내가 잘하는 건 좀 어렵게 나오고, 내가 못하는 파트는 좀 쉽게 나오는 거. 예를 들어서 현대시는 너무 못하는데, 고전소설을 잘 읽어. 이런 층도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아시죠? 3월 모의고사 현대시 엄청 어려웠잖아. 그러니까 시험 궁합도라는 것도 또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 거 운이라서 좀 어쩔 수 없는 거긴 한데 어찌됐건 그런 거 저런 거 다 따지고 나면은 국어에 한해서 보면은 사실상 97, 6부터 한 85까지는 그러니까 한 집단으로 봐도 되겠구나. 물론 좀 하는 애들이죠. 어느 정도를 좀 아는 애들. 84% 애들이죠. 이러면 좀 이제 눈물을 흘릴 텐데 어찌됐건 기준 하나 잡아보자면 이 층에 있는 애들은 그냥 일단 뛰어들어도 돼요. 왜냐하면 너는 그냥 다 같은 어느 정도 하는 애들이기 때문에 그래. 아시겠지? 그래서 강점은 더 강하게 약점은 좀 보완하는 형국으로 좀 해야 될 거고 선생님 저는 84%인데 저는 83%인데 그럼 저희는 걸러지는 건가요? 근데 너희들도 있잖아. 사실 막 실수로 한 3점짜리가 나가서 갔으면 이미 네가 지금 실력상으로는 선생님 실수도 실력이잖아. 실수는 실수야. 난 실수는 실수라고 생각해. 근데 어찌됐건 너가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네가 알고 있다면 당연히 풀어도 되지. 뭐 내가 이거를 걸면서 누군 절대 풀지 마. 내가 지금 이런 말을 하고 싶은 건 아닐 거 아니야. 그치? 자, 그러니까 알아서 생각은 하시되 1등급부터 3등급까지 사실 한 집단이기 때문에 그냥 그 안에 있는 아이들은 그냥 뛰어들어도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보고요. 이 질문도 굉장히 많아요. 제가 아예서 지문 개수까지 좀 세왔습니다. 전년도 대비, 즉 전년도 피드백을 사둔 친구인 거야. 내가 봤을 때. 그치? 그게 고2 때 선행학습이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그런 거 하면서 좀 사둔 애들도 있는 것 같고 뭐 좀 안타까운 사연이지만 다시 하는 친구들도 좀 있는 것 같고 뭐 다시 한다고 뭐 위축될 필요 없어요. 뭐 올해 자기가 원하는 거 성취하면 되는 거니까 어깨 펴고 살면 되는 건데 자 어찌됐건 얼마나 개정이 되느냐 자 이제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아까 제가 총 70지문이라고 했는데 인문 철학 지문은 22지문이죠. 그중에 10지문이 중복됩니다. 같은 지문이에요. 자 그리고 경제법 사회에서 22지문인데 그중에 9지문이 중복인 겁니다. 자, 그리고 과학기술 지문이 26지문인데 딱 절반이죠. 13지문이 중복됩니다. 나머지는 작년도 피드백에 없었던 지문들이니까 자, 그렇게 참고하시고 제가 여러분 근데 이거는요. 말할 필요가 없는 게 작년도 그렇고 그 작년도 그래요. 저는 매해 50% 정도 개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한 55% 정도 개정이거든요. 그러니까 매해 이 정도 해요. 매해. 그래서 겹치는 건 겹치는 거고 안 겹치는 건 안 겹치는 거고 근데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하는 친구들은 그러니까 본인이 결정하세요. 그럼 본인이 알아서 할 문제고 이거를 올해 고3이 된 신규 수험생 또는 이제 재수인데 나랑 피드백을 처음 하는 친구들한테는 다 처음 보는 지문들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 친구들은 그냥 고민 없이 사시면 될 거고요. 아니 어렵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 태평하게 쉽게 읽을 수 있는 거라서 실력이 오를까요? 안 올라요. 강점을 강화하고 싶은 거고 약점을 보완하고 싶은 건데 그러면 네가 조금 끙끙거리면서 어려워할 지문들로 전부 구성을 한 게 포인트지 쉬울 수가 있겠냐고요. 어려워요. 이런 나약한 지문 하지 마세요. 어려워요.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이감 지문 같은 거 현장에서 해봤잖아요. 이게 어느 정도 오답률이 너무 높으면 학생들이 아예 그냥 던지거든요. 그런 과한 문제는 다 걸렀어요.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수업을 해보고 난 다음에 S급 지문들을 엑셀 파일로 정리해서 실제 그럼 내가 카톡방까지 보여드려? 우리 부장님과 나오는 대화까지 S급 지문 다 표기해가지고 엑셀 파일 넘기고 하나도 예외 없이 받은 거니까 걱정 안 하세요. 너무 과한 어려움은 없어요. 적당히 합리적인 어려움 드릴 거예요. 그리고 요 질문. 선생님, 강민철의 EBS 분석 엔제도 있잖아요. 네. 그거랑 이거랑 뭐가 다르죠? 제목에 드러나죠. 일단 이거는요. EBS를 토대로 한 엔제이기 때문에 직간접적으로 EBS 소재들이 일단 반영이 돼요. 그래서 EBS 내용이 어느 정도 나오죠. 근데 제가 여러분 EBS 엔제도 내놓고 피드백 엔제도 따로 내놓는 이유는 뭐냐 하면 이것도 엔제고 이것도 엔제잖아요. 자, 네가 한번 생각을 해봐. 내가 그냥 강요하지 않을게. EBS 반영해요. 문학만 반영되는 게 아니라 독서 반영돼요. 여기 전년도에 수험생이었던 친구는 더 잘 알겠지만 고3 여러분들 제가 지금 절대 사기치는 게 아닙니다. 이 수능 지문이 하나가 있다면 첫 문장부터 마지막 문장까지를 EBS 내용으로 다 새롭게 하는 게 아니에요. 아예 EBS 연계 구간이 따로 있어요. 1문단이면 1문단, 1, 2문단이면 1, 2문단 이런 식으로. 요렇게 EBS를 연계하고 제가 아까 그렸던 그림이죠. 진짜 여기는 정말 듣도 보도 못했던 내용이에요.
이렇게 연계를 하는 거예요. 100% 연계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내 딴에는 이거 중요해. 한두 문단을 알고 읽는다는 건 굉장히 큰 어드밴테이지야. 그러니까 반드시 그 유리한 지점에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난 EBS 엔제 출간할 거야. 근데 이건 그럼 어쩌라고요? 여러분 쉽게 얘기해서 내가 알고 있는 줄거리에 소설이 있다고 쳐봐. 인물도 알고 성격도 알고 클라이막스가 어떻게 되고 최종 결말이 뭔지도 이미 알아. 아니 소설 치지 말고 그냥 영화라고 생각해봐. 내가 얼추 아는 영화야. 그중에 딱 한 1, 2분을 갑자기 선정해서 보라고 하면은 막 전체적으로 알고 있는 거지 세세하게 다 모르더라도 나 이거 대략 언제쯤 봤어가지고 대충 기억나. 나 이거 대충 알아 하고 영화 편하게 볼 수 있잖아. 소설도 마찬가지고 독서도 마찬가지인데 나 이거 얼추 알아 하고 편하게 읽을 수 있긴 한데 그러면 이건 어떻게 할 건데요? 정답률을 또 보시면 알 거예요. 하필 초고난도 문항은 이런 부분에서 나와요. 그럼 이건 어떻게 할 건데요? 그러니까 뭔가를 자꾸 알고 읽는 거에 길들여지면 또 안 돼요. 이게 제가 연말이란다. 여러분들 한 9월 모의고사 즈음 되면 자꾸만 EBS만 읽지 말고 자꾸만 기출문제만 읽지 마세요. 그러면 새로운 문장들 못 읽습니다, 여러분. EBS 증후군 같은 거예요, 여러분. 하고 제가 여러분한테 경각심 불러일으키는 영상을 찍을 텐데 매년 찍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EBS 연계 지문만 풀어요. 큰일 납니다. 항상 학습을 균형감 있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요거를 목적으로 만든 건 피드백이고요. 요거를 목적으로 만든 건 강의분 엔제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약간 방향이 다르다라는 거. 그런 점에서 다르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얘는 비연계 엔제고 강의분 엔제는 연계 엔제가 되겠죠. 제가 이미 잔소리를 좀 했죠. 네. 잔소리 좀 더 할게요. 제가 계획표를 강기분, 세기분에는 항상 앞에 목차에 일정표를 좀 넣어드렸는데 여기서는 그 계획표를 안 넣었어요. 왜냐하면 학생들의 어떤 지금 상황이 좀 다르기 때문에. 근데 권고, 가급적이면 이렇게 피드백 과정을 좀 거쳤으면 좋겠다. 뭐냐면 딱 30일 플랜으로 하세요. 너무 늘어지면 안 좋아요. 딱 30일 플랜. 70지문을 30일로 끝내달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려면 제가 봤을 때는 이 독서 3종이잖아요. 인문, 철학 한 지문, 경법사 한 지문, 과학기술 한 지문. 그러니까 이렇게 한 지문씩 매일 풀어나가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찌됐건 24, 5일 차쯤에 일단 끝나게 될 건데 근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때 뭐든 변수라는 게 있어요. 일정에. 그리고 자기들이 예상치 못한 어떤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고 또 재수생 같은 경우는 또 매달 모의고사도 보고 우리 고3 친구들 같은 경우도 내신 일정도 있기 때문에 중간중간 빵꾸가 생길 수 있어요. 제가 그래서 러프하게 30일 잡은 겁니다. 24일 이렇게 잡은 게 아니라. 예. 그래서 30일 일정으로 어찌됐건 70지문을 소화하시면 될 거고 저는 이거를 그러니까 몰아서 세 지문 푸는 것보다 아침에 한 지문. 그래서 아침을 시작을 할 때 선생님 저는 그거 인강민철로 하고 있는데 그러면 아침에 그거 하면 저녁에 또는 오후에 해도 돼요. 그래서 아침에, 점심에, 저녁에 한 지문씩 가볍게 풀고 난 요 단락이 좀 어려운데? 나 요 문제 너무 어려운데? 싶으면 그 해당 구간을 갖다 해설 강의 듣는 거죠. 전체적으로 다 들어도 좋은데. 어찌됐건 오전 공부하시고 오후 공부하시고 저녁 공부하시죠? 저는 국어는 몰아서 하면 좀 지루해진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1시간 이렇게 딱 균형감 있게 하는 걸 추천드리는데 아무튼 그 시작하는 파트에서 해도 좋을 것 같고 물론 이건 권고예요. 여러분들의 상황, 여러분들의 그 배경 속에서 맞춰서 하셔도 됩니다. 세 지문 몰아서 해도 아무 문제 안 생기고 인문 철학 끝낸 다음에 경법사 가고 과학기술 이렇게 해도 솔직히 아무 문제 없어요. 그냥 매일 꾸준히 낯선 지문을 본다는 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권고만 드린 거예요. 그래서 1일 영역별로 한 지문씩을 일단 추천은 드렸던 거고요. 근데 중요한 건 어차피 이걸 보기 때문에 다 괜찮습니다. 전 낯선 지문을 꼭 읽어봐야 된다라는 입장이에요. 저희 강기분, 세기분 때도 많이 말씀드렸는데 계속 기출문제 곰탕 오려내듯이
10번이고 12번이고 그만 좀 해. 그만 좀 하고 정확하게 평가원 기출문서 한번 딱 끝내놨으면은 EBS와 더불어서 EBS 비연계, 그러니까 EBS 연계가 아닌 교재를 통해서 계속 사고력을 확장시켜야 되니까 좀 끙끙거리면서 좀 공부 좀 하세요. 많이 풀어봐야 됩니다. 이 70지문 거치고 나면 분명히 실력은 올라 있을 거예요. 네, 그 정도의 퀄리티의 그 정도의 난이도니까. 아시겠죠? 네. 이 정도로 OT 마무리 짓기로 하고 저는 본 강의에서 찾아뵐 건데 그리고 본 강의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좀 첨언을 하자면 아까 그 구성을 좀 잠깐 봐볼까요? 네. 23에서 25 이감 데이터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내가 이거는 관연도 이감이니까 그 해에 찍었겠지, 그치? 자, 그치만 사람이 바뀌는 건 아니기 때문에 강의 똑같이 저 잘 구성해서 잘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뭐 전년도지만 뭐 강의 똑같아요. 강의는 똑같으니까 뭐 그런 건 여러분 좀 믿고 들어주셔도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 전년도의 저 또는 그 전년도의 저의 모습일 텐데 좀 약간 살이 두툼하게 쪄 있을 거예요. 좀 당황하지 마시고 좀 같은 사람이니까 그냥 예쁘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일부 강의는 제가 다시 찍어야 돼서 다시 찍은 게 있어서 그때는 이제 지금의 강민철 버전이겠지만 어찌됐건 요 과거의 강민철들이 알아서 강의는 또 잘 해놨을 거니까 믿고 들어주셔도 된다라는 거. 자, 요 정도로 OT 마치기로 하고 강의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입니다.